앞으로 10년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오를 지역은 어디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렇게 말하죠. 강남은 이미 너무 비싸요. 이제는 외곽이 뜰 차례 아닐까요?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빈 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앞으로 10년의 부동산 흐름이 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치부입니다. 요즘 댓글 보면 이런 말 많죠. 도대체 어디를 사야 하나요? 이제라도 사야 하나요?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요? 하지만 제가 작년 말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입주 물량 부족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수도권은 다 오른다고. 그리고 굳이 하나를 꼽으라면 서울과 경부 라인, 즉 강남에서 동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 빈 땅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본질은 언제나 수요와 공급이에요. 사람 수, 즉 수요는 거의 고정값입니다. 결국 집값을 움직이는 유일한 변수는 공급이죠. 그런데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면 그 지역의 집값은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으로 우상향합니다. 1년 전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정부가 규제 지역으로 묶은 곳을 보세요.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 동남부, 즉 경부라인 중심 지역들이 전부 규제 지역이 됐습니다. 반면 제가 빈 땅이 많다고 언급했던 경기 서북부, 김포나 고양, 파주 등은 규제에서 빠졌죠. 결국 정부도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공급이 막힌 지역이 결국 위험하다는 걸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부동산은 단타가 아니라 중장기 게임입니다. 2년만 살고 상급지로 올라타겠다는 분들 많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세금, 교육, 이사비용, 그리고 시장 변동성까지 고려하면 결국 대부분은 장기 투자자가 돼버립니다.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어디가 안전할까요? 바로 주변에 빈 땅이 없는 곳입니다. 이미 건물이 들어선 지역은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동의서 진구나 이주, 소송 등으로 인해 짧은 기간 내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김포, 고양처럼 아직 여유 부지가 많은 지역은 언제든 신도시나 택지가 조성돼 새로운 공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빈 땅이 있는 지역은 언제든 가격이 눌릴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창릉 신도시와 왕숙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한다고 가정합시다. 창릉의 서쪽엔 일산이 있고 왕숙의 남쪽엔 다산 신도시가 있죠. 둘 다 입주 물량이 많으니 영향은 받겠지만 일산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창릉은 일산보다 상급지인데 신축까지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이걸 새치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내 앞에서 새치기를 하면 내가 한참 밀리는 것처럼 입지가 좋은 신축이 들어오면 기존 구축은 바로 가격이 눌립니다. 결국 서울과 경기 남부의 경부 라인은 다릅니다. 위성지도를 켜고 한번 보세요. 강남에서 동탄까지 거의 빈 땅이 없습니다. 용인 플랫폼시티 주변, 그리고 서리풀 인근 정도가 예외일 뿐이죠. 이 지역은 추가 공급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 말은 곧 살면서 입주 물량 걱정할 일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경기 북부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김포나 고양, 파주는 상당히 저평가돼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안정성과 희소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결국 경부 라인만큼 탄탄한 곳은 없습니다. 이미 그림이 그려진 종이에 새 그림을 그릴 수 없듯 이미 건물이 꽉 찬 지역에는 더 이상 공급을 늘릴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 지역이 가진 입지의 방패이자 정부가 굳이 이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진짜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서울과 경부 라인은 단기 급등을 위한 투기지가 아니라 장기 보유를 위한 희소 자산이다. 부동산은 단순히 어디가 싸다, 어디가 오른다의 게임이 아닙니다.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을 사는 것, 그게 결국 세월이 지나도 가격이 지켜지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월치부였어요.